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최대 120일 안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입니다. 이 영상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본 영상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청서 각 항목별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좌측 메뉴를 선택하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면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된 사건은 병원 측의 참여 동의가 있어야만 절차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는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되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상대방을 비방 또는 폭언은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기본 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경우는 전액 환불됩니다. 수수료는 500만 원 청구 시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해 청구액에 비례하여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조정 신청 금액이 1천만 원이면 수수료 32,000원, 5천만 원이면 수수료 11만 2천 원, 1억 원이면 수수료는 16만 2천 원입니다. 조정 신청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표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종료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송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중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 신청서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의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서 신청 서식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가능하며 요청 시 우편으로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청인 항목입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번 당사자 항목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기록하고 우편받을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1번 환자 정보와 함께 2번 당사자 상속인 항목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와의 관계는 상속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로 표시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 및 우편받을 주소와 이메일을 적습니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사망한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조정 신청을 한다면 1번 환자 정보와 함께 3번 신청인의 대리인 항목을 작성합니다. 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을 대신해 조정 신청을 한다면 1번과 2번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인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 및 우편받을 주소와 이메일 등을 적습니다. 신청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의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항목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명과 보건의료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보건의료인이나 업무 담당자의 정보가 없으신 경우 생략하셔도 됩니다. 피신청인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명과 주소를 꼭 확인하고 적습니다. 진료 과목에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진료 과목을 적고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내용 항목입니다. 의료사고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만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폐혈증으로 사망이라고 적습니다. 자세한 의료사고 내용은 별지 서식에 적습니다. 조정 신청액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원하는 금전적 보상액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조정 신청 금액의 산정 내역 항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병원 측에서 참여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금액 작성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도 체크합니다. 환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출 서류인 장애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참고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 분쟁 해결 시도 내용 항목입니다. 본 항목은 조정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및 절차 진행의 참고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결정 또는 절차 중 취하 등으로 종료되었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감정서 배부 안내 문구입니다. 감정서를 수령할 방법을 체크합니다. 감정서는 1회에 한해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항목입니다. 신청자의 이름을 적고 꼭 서명이나 날인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생략됩니다. 신청서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환자 기본 정보입니다. 환자의 기본 정보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빠진 부분이 없도록 모든 항목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 정보를 포함해 현재 상태를 표기합니다.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땐 제출 서류인 장애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참고해 표기합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 의료사고 발생 전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방문 일자와 당시의 증상을 적습니다. 과거 병력은 의료사고와 연관이 있는 질환 위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같은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질환을 묻는 항목에 예를 체크하고 지병과 관련해 먹는 약이 있으면 약을 처방받은 병원과 언제부터 약을 복용했는지도 작성합니다. 사건 경위입니다. 처음 진료를 받을 때 어떤 검사를 했는지 체크합니다. 항목에 받은 검사가 없으면 기타에 체크한 후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작성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후 주치의에게 설명드린 진단명과 치료계획에 대해 작성합니다.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의료 감정 과정에서 설명 의무의 적절성 판단 시 참고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는지, 설명 방법은 무엇인지, 누가 설명했는지, 설명 동의자는 누구였는지 체크합니다. 치료받은 진료과를 적고 여러 진료과가 협진한 경우 주치의의 진료과를 적습니다. 치료기간 중 전과된 경우 복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치료로 인해 어떤 부위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발생 부위와 피해 정도, 증상 등을 작성합니다. 치료 내용이나 증상 등을 적을 때는 혈압 측정, 소화제 처방, 치료 후에도 배가 계속 더부룩함처럼 있었던 사실 위주로 적어주시고 꼭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인이 취한 치료 방법, 기간과 설명 등에 대해 들은 내용을 작성하고 치료 후 환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기재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과 항목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는지 표시하고 치료받은 시간 순으로 어떤 치료였는지 작성합니다. 환자의 추가 치료 계획 내용을 기재하고 현재 최종 상태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 예정, 위 절제 수술 받은 후 체중과 식사량 감소 등으로 작성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증상에는 추후 의료인이 발급하는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 경우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의료사고 피해 발생 상세 내역에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폭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한 시점부터 의료사고 후 현재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시간대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는 자료로 확보한 진료 기록을 참고해 최대한 기억나는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진단, 설명, 처치, 수술, 투약, 경과 관찰, 후속 조치, 환자 관리처럼 주요 문제 행위에 해당되는 단계를 정확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어도 계속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말을 하면 의사는 아주 잠깐 눌러만 보고 괜찮다고 좀 더 먹어보라고 다시 약만 줬다라는 식의 작성은 복용한 약 내용이나 병명이 없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지 않습니다. 0000년 6월 5일 A 의원 재방문. 약이 효과 없는 것 같다 의사에게 말함. 의사 촉진 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함. 소화제 다시 처방받음처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인과관계 및 당사자 협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의료사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성합니다.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의료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중재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의학적 내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이 항목을 적을 때는 상대방 또는 감정 절차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핵심 요소만을 골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나열하는 경우 주장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막염에 대한 오진으로 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복통에 대한 오진으로 처치가 지연되어 사망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집도의사가 수술 시 잘못하여 신경을 다쳤다면 수술 시 의료인의 숙련도 미흡으로 신경 손상이라 적어도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한 적이 있는지 표기하고 병원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지 적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 항목에 체크합니다. 조정 신청 금액 산정 항목입니다. 조정 신청 금액 산정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상 손해배상액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희망하는 보상금을 산정해 적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금액은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적습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치료를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말합니다. 치료비는 말 그대로 외래 진료비, 응급실 비용, 입원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은 조정 단계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현재 치료 중이거나 후유증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예상 비용을 산정해 적습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발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근거해 적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략적으로 추정해 금액을 적습니다. 간병비는 환자의 상태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간병인을 고용해 돈을 썼다면 영수증을 근거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는 입원 일수의 시중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목발, 휠체어처럼 의료보호장구를 구입한 비용, 장례비가 포함됩니다. 장례비는 실제 사용한 장례 비용의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장례비는 보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휴업 손해, 일실 이익 등이 있습니다. 휴업 손해는 의료사고 결과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소득을 계산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업주부같이 정해진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매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인부의 노임단가, 즉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실 이익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의 경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의사의 장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동연한은 성년부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동연한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은 정년을 60세에, 교수는 65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얻어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노동력의 비율에 대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진단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의 특성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정한 금액을 모두 더해 조정신청액을 작성합니다. 합산한 금액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적은 금액과 같아야 하고 두 서류의 금액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670-2545로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 분쟁,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